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더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담당해온 복지상담사 김민철입니다. 현명하신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걸음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어제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9월부터 버스비가 무료가 된다며 신청하러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실망하시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고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9월부터 실제로 시행될 정확한 정책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확인한 내용들과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도 함께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 정보가 분명 큰 도움이 되십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가져가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신 기초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3만 4,810원에서 34만 4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67세 박할아버지가 오셔서 기초연금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오른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산해드렸더니 월 9,190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박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커피 서너 잔 값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작은 인상이라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부부감액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면 34만 4천원을 받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 각자 27만 5,200원씩만 받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세요. 얼마 전에도 72세 김할머니가 오셔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분과 함께 사는데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니까 각자 20%씩 깎인다는 거예요. 김할머니 말씀이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20% 줄어드는 건 아닌데 왜 연금을 깎느냐고 정말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새 정부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점은 희망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난달에 66세 되신 이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용돈을 가끔 주시고 예금도 좀 있다고 하시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어요. 국민연금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같은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해 봤더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조금 넘어서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다른 혜택들은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지원책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 노인 일자리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정부가 무려 2조 1,84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이는 정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일자리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익활동형인데요. 69만 2천 명을 모집합니다.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 원을 받아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이나 직역연금 받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익활동형에 참여하고 계신 69세 최정자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월 29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정자 할머니가 하시는 일은 공원 청소 일인데 같은 또래분들 5명이 팀을 이뤄서 함께 일하신대요. 일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무엇보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용돈도 생기고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해요. 정말 일석삼조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17만 1,000명을 모집하는데 월 60시간 일하고 76만 원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 사회서비스형에 선발되신 71세 정춘식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정춘식 할아버지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안전 관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과 잘 맞을까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정춘식 할아버지 보면 안기고 그러니까 너무 귀엽고 보람차다고 하세요. 월 76만 원이라는 급여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선발되셨는데 경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더욱 만족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민간형으로 23만 5천 명을 모집합니다. 민간업체와 연결해서 진행하는 일자리예요.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에서 하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 자격증 사본이 필요해요. 보통 12월경에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을 확인하고 모집을 시작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하면서 드리는 팁인데요. 사회서비스형은 급여가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으시면 꼭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조리사, 청소 관련 자격증 등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성실성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책임감 있고 성실한 분들을 선호하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비 지원 확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과 치료 지원부터 말씀드릴게요. 만 65세 이상 분들은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30%입니다. 지난주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74세 송미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송미자 할머니는 앞니 2개가 없어서 음식 드시기도 어렵고 말씀하시기도 불편하셨어요. 임플란트 비용이 한 개에 120만 원 정도였는데 건강보험 혜택으로 36만 원만 부담하셨어요. 2개에서 총 72만 원만 내신 거죠. 원래 240만 원 들 뻔했는데 168만 원을 절약하신 셈이에요. 송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시면서 이제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돈을 절약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틀니 지원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를 만들 수 있어요. 1종 수급자는 5%, 2종 수급자는 1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틀니를 새로 맞추신 78세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태국 할아버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셔서 100만 원짜리 틀니를
5만 원에 맞추셨어요. 예전 틀니는 15년 전에 만든 거라서 맞지도 않고 불편하셨는데 새 틀니로 바꾸시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잘 드시고 발음도 훨씬 좋아졌다고 해요. 한 태국 할아버지는 새 틀니 덕분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졌다고 하시면서 정말 정부에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료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됐어요.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43만 원 정도까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의료급여를 못 받아서 병원비 부담이 컸거든요. 이번에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월 6천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월 12,000원으로 증가했어요. 이 혜택을 받고 계신 81세 조민숙 할머니는 매달 12,000원으로 병원에서 약값이나 진료비를 내신다고 해요. 작은 돈 같지만 병원 갈 때마다 부담이 줄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2025년에는 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됐어요. 지금까지는 중증 환자 위주로 지원했는데 이제는 경중 환자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3등급을 받으신 77세 김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전 기준으로는 등급을 받기 어려웠을 텐데 기준이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김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무릎이 아프셔서 집안일이 어려우셨거든요. 이제 주 3회 요양보호사가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도 만들어 주시니까 정말 편해졌다고 하세요. 본인 부담금도 크게 줄었어요. 김할머니는 차상 2계층이라서 본인 부담금을 거의 안 내세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시면 되니까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도 좋아졌어요. 2025년부터는 평가를 강화해서 좋은 기관이 더 많은 수급자와 계약할 수 있게 했거든요. 김민순 할머니 담당 요양보호사분도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벗도 되어주시고 건강 체크도 해주신다고 해요. 무엇보다 하루 종일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우울했는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서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상담하면서 정말 주의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들입니다. 요즘 9월부터 전국 노인버스 무료, 병원비 완전 무료, 효도수당 전국 확대, 기본소득 지급 같은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에요. 어제도 75세 박할머니가 오셔서 9월부터 병원비가 무료가 된다며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드렸더니 정말 실망하시면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왜 거짓말이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주민센터에 오셔서 문의했다가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직원들도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보시거나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복지로 사이트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분들의 실제 경험담을 더 들려드릴게요. 68세 윤문식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데 각자 20%씩 깎여서 아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월 76만 원을 받으시니까 기초연금 감액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고 하세요. 윤할아버지는 경비 일을 하고 계신데 아파트 주민들이 인사도 잘해주시고 고마워하셔서 보람도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해요. 73세 정숙자 할머니는
작년에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했다가 떨어지셨었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완화돼서 다시 신청했더니 4등급을 받으셨어요. 정숙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계셨거든요. 이제 주 2회 인지활동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두뇌 훈련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니까 정말 좋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자 할머니 본인도 깜빡깜빡하는 게 줄어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세요. 80세 이용식 할아버지는 임플란트와 틀니를 모두 활용하신 케이스예요. 먼저 임플란트 2개를 하시고 나머지는 틀니로 해결하셨어요. 이용식 할아버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셔서 임플란트도 10%만 부담하시고 틀니도 5%만 부담하셨어요. 총 치료비가 4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정도만 내셨다고 해요. 치료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건강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셔서 가족들도 정말 기뻐한다고 하세요. 상담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정책들이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정보가 정말 중요해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주민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기 바라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선착순인 경우가 많아서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매년 12월쯤 다음 해 모집 공고가 나오니까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예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면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기 바라요. 의료비 지원 제도들도 미리 알아두시고 병원 가실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는 치료받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시간이 걸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무작정 믿지 마시고 꼭 공식적인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년간 복지 상담을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존경스럽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정보 TV에서는 이런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이 34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감액 개선이 논의 중이에요. 노인 일자리는 110만 개로 역대 최대 확대되었고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임플란트, 틀니, 의료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있고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확대됐어요. 하지만 가짜뉴스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실제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시니어 정보 TV에서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책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다른 정책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노인 교통비 할인 혜택과 문화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며 복지상담사 김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